자,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또 사실 제가 많이 기다리던 책이 나왔습니다. 수능까지 이어지는 고학년 수학 애니 능률에서 나온 기하편 오늘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번에 사실 대수편을 소개하고 정말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제가 후기를 최근에 이제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수편이 만족도가 거의 99%?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칭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 기하편 총 6권이 나와 있고요. 6권 소개를 해드리고 활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기하편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 고학년의 수학의 방향을 잡으면서 중학교 수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초등학교 과정을 한번 보면 제가 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로는 도형 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이렇게 전체 시리즈의 도형 파트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2학년 때는 아주 가볍게 이렇게 모양을 배웁니다. 이것도 이제 도형이죠.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2단원, 2학기에 3단원 이런 식으로 평면 도형, 원, 그리고 각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형에 좀 들어가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근데 이게 대수 파트 수랑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이게 전체 6학년까지의 과정인데요. 요걸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단원 수는 뭐 60에서 70개의 단원인데 기하라고 생각되어지는 도형 파트의 단원 수는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실제로 기하 파트에 해당되는 도형은 굉장히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학교는 제가 이제 최근에도 친한 친구한테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아이가 기하 파트 어려워하니 대수 파트 어려워하니 이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기하 파트를 훨씬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 중학교 한번 보시면 1학년 2학기 그리고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모두 기하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는 대수 파트를 배우고요. 2학기는 기하를 배우는데 초등학교 때 이게 중학교 과정까지 알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좀 나가잖아요. 근데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기하를 배우고 한 학기 전체를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아이가 배우는 실제로 시간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한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중학교에 갔더니 한 학기를 다 차지하니까 50%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 이제 기하에 관계되는 도형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굉장히 가볍게 초등학교에서 다루는구나. 수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도형은 생각보다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초중고의 기하 파트 학습량을 한번 보면 초등학교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20% 정도만 봐요. 그 말은 학습 기간이 굉장히 6년 동안 길지만 기하의 학습량은 작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등은 50%를 배웁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각 2학기마다 다 배우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기하의 복습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하 파트를 중등에서 다 방대하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기하가 별로 없으니까 사실 가볍게 대수로 중심으로 다뤄주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나중에 도형 파트를 배울 때 양이 이제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때 수포자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는 사실 분수를 배우거나 5학년 2학기 과정에 들어갔을 때 수포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기가 될 때마다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남녀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자 아이들의 관심이나 놀이를 생각해 보면 좀 기하 파트를 훨씬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아이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남자아이들이 보통 도형과 관계되는 걸 가지고 많이 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으면 내가 초등학교 때
기하 파트, 도형에 대한 걸 아이에게 조금 깊이 있게 알려주면 중등 선행이 사실 되는 거고, 그리고 중등에 갔을 때 아이가 그 한 학기 전체를 조금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도형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전에 여러분들이랑 나눴던 그 서울대 수학과 교수 그 최영기 교수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사실 이 책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개념에 대한 스토리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책을 하면서 제가 스토리를 이해하고 요 시리즈물을 직접 문제로 풀면 머릿속에 정말 잘 정리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대수는 그때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사실 오히려 이해하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하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 접하고 있고 육안으로 실제로 보이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만 해주면 어쩌면 중학교 가서 아이가 기하 파트를 더 재밌고 쉽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형의 성질들을 이해를 하다 보면 아이에게 좀 더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책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책을 사실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먼저 요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기하 1-1 이렇게 개념편과 심화편으로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근에 질문에 개념편을 하고 같은 걸로 심화편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 있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4학년에 배운 내용이 많아서 4학년 정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인 요건 한 5학년, 6학년에 걸쳐 있는데 이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쭉 한 다음에 심화를 해도 되고 개념을 하면서 아이가 좀 더 깊이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게 이제 한 80% 이상 맞춘다, 이해가 잘 된다 하면 심화를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요거에 이제 실제 안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앞에 머릿말이 있는데, 자, 기하의 1-1과 그 다음에 기하 1-2, 그 다음 기하 1-3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편에서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초등학교 어느 단원에 해당되는지 대강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보시면 3학년, 4학년 이렇게 쭉 걸쳐 있죠. 그리고 기하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4학년에서 5학년 중학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도 중학교에 중학교 2학기 과정들의 베이스들이 모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편 같은 경우에는 6학년 과정부터 중1, 중2, 중3에 각각 기하에 해당되는 2학기 편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대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기 과정에 다 배운다. 그리고 기하 파트 경우에는 중학교의 2학기 과정마다 배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한 4학년 정도 됐는데 한 5학년 정도까지를 예를 들어 선행을 했어요. 그러면 기하 1과 실제로 기하 2 정도를 나가셔도 되는 거죠. 기본은 학기용 교재로 나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기용 교재를 마친 시점에서 총괄적으로 복습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안이 궁금하잖아요. 서점에서 이렇게 얼핏 서서 봐도 사실 잘 안 들어오는데 제가 먼저 문제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고 제가 직접 일정 부분을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들을 이렇게 풀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문제가 처음에 앞부분에 이렇게 좀 쉽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걸 점점 확장해 가는구나. 그리고 중학교에 나오는 개념의 기본들도 다 잡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해설지가 사실 보세요. 굉장히 두껍거든요. 요 내용들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충분한 내용으로 잘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최근에 완전 나온 거라서 QR코드를 제가 해보니까 QR이 제가 4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실제로 대수 파트처럼 강의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앞에 요런 개념 부분들이 나와요. 개념의 중요성은 굉장히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모든 학습의 개념 부분을 철저히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저는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요.
아이에게 중학교 때 기하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요 개념을 다 잘라가지고 따로 노트에다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일일이 이제 아이 좀 어린 친구들한테 그리게 하면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 개념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표현이 잘 돼 있어서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나중에 이용해야겠다 그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개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문제를 풀고 오려서 노트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같은 개념의 심화편이에요. 심화편에서는 개념편을 살짝 복습해 가면서 더 깊이를 더해가는 문제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을 보실게요.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 보면 풀기에 너무 지루한 구조로 편집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한 페이지에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문제 종이의 재질이나 문제를 직접 풀어봤을 때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이 바로 기하 두 번째 파트. 이렇게 두 권이거든요. 책은 사실 이게 두꺼워요. 이렇게 보시면. 두껍죠. 1편보다 이렇게 두껍죠. 근데 2편에는 이제 실제로 볼륨감이 느껴지는 게 2편은 5학년에서 6학년 이런 과정들이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훨씬 방대하고 그리고 실제로 난이도도 좀 더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해설서도 두껍습니다. 이렇게. 책 자체가 이렇게 볼 때마다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문제집이 고급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없는데 이렇게 그런 느낌이 저는 이 책은 들었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두 번째 파트니까 여기에 대한 거죠. 그래서 뭐 사각형 나오고 평면 도형 넓이 합동과 닮음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중학교 과정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보시면 자 똑같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좀 풀어봐도 알고 이렇게 육안으로 문제를 좀 봐도 문제집 좋구나라는 거를 사실 좀 저는 보다 보니까 이제 금방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꼭 정리해서 오려놓고 중학교 때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요거는 이제 심화편이죠. 심화편은 자, 심화편도 문제의 양 자체는 한 페이지에 할애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근데 저 이거 책 보고 이거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면 중학교 문제도 거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중학교 때 기하 파트는 이 정도 하면 최상위권이 충분히 될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잘 만든 교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이 여기 보시면 자, 요렇게 또 두 권으로 마지막 입체도형과 원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마지막 편을 보고 와, 진짜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 부분인데 입체도형이 아이들이 가장 헤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평면은 이해하다가 이제 입체로 가면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게 그 쌓기 같은 거를 많이 해봤던 친구는 밑에 깔려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거 전개도가 어떤 느낌인지도 아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부분에 굉장히 많은 양으로 입체 도형을 잘라서 해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입체를 좀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했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 아이가 박스를 가지고 놀고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뭐 저는 과자 박스 이런 거 저학년 추천드리는데 그걸 뜯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거 있죠. 육각기둥 그런 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다. 인형의 집도 만들어보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거 하면서 저희는 사실 이런 색종이 가지고 정말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들은 진짜 많이 했는데 딸은 색종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고학년에 딱 접어드니까 아들이 도형 쪽에 굉장히 두드러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아이의 놀이에서부터 이어졌던 거구나라는 거를 요즘에 느끼고 있거든요. 요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아이 5세 때 사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사실 별별 걸 다 이용했는데 집에 아마 맥포머스 이런 거 있으면 요거 할 때 같이 이거 쭉 쓰니까 놔뒀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면 도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종이로 접어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요걸 맞춰가지고 그대로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이랑 사실 이걸 가지고 저는
삼각형, 뭐 사각형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하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육면체가 딱 되잖아요. 아이가 이거를 전개도가 6학년에도 나오는데 전개도를 할 때 이렇게 펼쳐보면 이게 단박에 아는 거잖아요. 몇 조각이고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바꿨을 때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 대수보다 기하가 항상 어려웠거든요. 입체적으로 공간지간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걸 보고 왜 잘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진짜 많이 갖고 놀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는 걸 가지고 박스로 활용하거나 색종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요 도안이 나와 있잖아요. 요런 도안들을 요걸 오려서 이용하면서 저는 몇 개를 또 복사해가지고 이용하시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요렇게 쭉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과정 자체가 입체도형과 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3편에서 나오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만져보고 해본 아이들은 문제로 딱 왔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이게 그 이전에 했던 것과 연계가 되는데, 그냥 대뜸 입체도형을 할 때는 이거 정말 어려운 이제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서 입체도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길이, 면적 모든 걸 이제 다 수학적으로 풀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입체도형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평면도형의 지금 뭐 넓이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그 뒤에 이런 게 있으니까 미리 언급을 해놓는 거죠. 이런 거는 입체잖아. 그리고 뭐 어디 갔을 때 저거 벌집 모양을 봤더니 벌집은 육각형이네? 아니면 뭐 저희가 그 어디 바위 같은 걸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무슨 주상절리인가? 그 절벽이 육각 기둥이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생활 속에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들은 뭐 당연히 아주 좋아요. 왜냐면 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머릿속에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쭉 이어지다 보니까 좀 정돈이 딱 되더라고요. 요렇게. 자, 이제 요게 이제 사실 마지막 심화편이네요. 심화편도 지금 3권, 2권과 3권은 제가 보니까 두께감이 굉장히 있어요. 요걸 떼서 보면 요렇게 정도 되네요. 요게 이제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 두께감이에요. 근데 두께감이 사실 이 정도 있다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좀 무겁나? 너무 힘드나?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지만 안에 문제양을 또 보면은 문제가 한 페이지에 이렇게 크게 3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확실히 부담도 없고 일단 컬러풀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덜 지겨워요. 문제를 풀어가는데. 재밌다고 그때 표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기하편은 뭐 아들은 워낙 이제 그 도형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문제 자체를 별로 부담 없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하편이 3편으로 총 되어 있고 개념편, 심화편에서 총 6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4학년 거를 전부 마스터했다. 그러면 요 1편을 사서 방학 때건 아니면 학기 중에 학기물이 끝나면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5학년 정도 끝나고 나면 보시고 6학년 끝나고 이제 이걸 보는 형태죠. 근데 이제 선행을 한 친구는 당연히 이걸 모두 다 풀 수 있겠지만 요거를 중학교 가기 전에 한번 복습 개념으로 여기서부터 쫙 풀어가도 좋아요. 저는 사실 중학교 올해 입학한 친구한테 이 책을 권했던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이제 1학년 2학기마다 나오니까 그 전에 1학기 때 하면서 준비 과정으로 방학 때 이걸 한번 복습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시리즈를 소개하면서 이전에도 느꼈고 이제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도 느낀 건데 특징적인 게 있었어요. 이 교재의 강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등에서 이 제목 자체가 그거잖아요. 중등 과정에서 최종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수능이잖아요. 수능까지 이어지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에 수능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게 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풀거나 엄마가 좀 가르쳐 주면서 수능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요런 것들을 좀 더 중심으로 두고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인지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초등의 기하편이 좀 초등 배울 때는 되게 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양이 작기 때문에 기하에 대한 부분을 초등 때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총정리, 개념을 정리해주고 그 개념을 완벽히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등 기하에 넘어갔을 때
수포자가 안 되고, 그리고 특히 기아를 좀 가깝게 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해서는 사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중학교 최상위권을 겨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학년 정도 되면 학원에서 도형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아들이 한번 해봤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에요? 왜 도형을 특강으로 만들었을까? 그때도 생각하면서 도형 파트가 어렵거든요, 아이한테. 그래서 특강을 만들어서 좀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만 집중해서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아 교재를 가지고 쭉 이제 도형을 조금 천천히 접근하면서 내가 중학교까지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가시면 좋을 교재, 그리고 중등에 갔을 때 아이가 기아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재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이벤트 바로 첫 권 드립니다. 기아 1-1 개념편을 드리고요. 요거는 저희가 10분께 드리는데, 저는 이제 도형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 도형 공부가 좀 재미없어 하는 친구도 이 문제집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3학년인데 선행을 좀 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4, 5, 6학년 친구들이 받아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께 드리고 3월 14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당첨자 발표해 드립니다. 당첨자는 커뮤니티 게시판이랑 댓글로도 항상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꼭 한번 다시 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애니 능률에서 나온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 자세히 알아봤습니다.